안녕하세요. 자, 이제 준비되셨으면은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이제 저희가 어제 배운 내용들이 조금 어려웠었나요? 음, 어떠셨어요? 어제 배운 거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뭐 있으신가요? 그냥 뭐 기억나는 단어. 음. 아마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그 reinforcement learning을 배우고 있는데 좀 이제 익숙지 않다 보니까 이제 아직 뭐 그리고 아직 우리가 그렇게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그 policy iteration이라는 이제 플래닝 방법을 설명을 했었고 이제 우리가 example도 보기는 했지만 뭐 이제 그다지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었고 또 어제 끝나고 나서 또 한 분이 그거 좀 다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사실 제가 이제 목요일 날이 좀 일주일 중에는 제일 일적으로는 바쁜 날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회의가 있는 날이라서 이제 오늘 아침 일찍 조금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새벽에 조금 슬라이드를 몇 장을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업데이트된 슬라이드는 토요일쯤에 이제 제가 한번 다 조금 수정을 해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 뭐 일부 조금 업데이트된 슬라이드가 뭐 여러분들한테 없더라도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플래닝이라는 개념을 이제 조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플래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어디 딴 데서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음, 그냥 뭐 계획을 짜는 게 플래닝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물론 궁극적으로 그게 계획은 되겠지만 뭐 여행 계획을 짠다든지 어쩌면은 여행 계획 짜는 것도 내가 이제 어디에 가서 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이동을 해서 뭐를 하고 뭐 그런 것도 다 사실 뭐 플래닝이 맞기는 맞죠.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플래닝이 맞기는 맞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은 더 그러니까 러닝이 있고 플래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래닝이 있고 뭐 이제 또 러닝도 있는데 일단은 먼저 그 플래닝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은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뭐 플래닝을 다 배우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어제 배운 거에 연이어서 플래닝이란 거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잡고 이제 제가 아주 그냥 간단한 이그샘플을 또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래닝은 크게 오프라인 플래닝과 온라인 플래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RL이건 뭐가 됐건 오프라인 메소드하고 온라인 메소드는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되세요? 잘 모르시면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플래닝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 environment에 대한 모델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적절한 좋은 액션 시퀀스, 이제 어떤 거를 내가 어떤 액션을 갖다가 취해야 되는지 그 액션 시퀀스라는 것이 뭐 다른 말로 하면 폴리시가 되죠. 그래서 좋은 액션 시퀀스를 계산해 내는 거를 이제 우리가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플래닝의 정의는 RL에서 즉 environment에 대한 모델이 주어졌다는 거는 뭐를 우리가 가정하느냐 그러면은 일단 트랜지션 모델 즉 뭐냐 하면은 어떤 현재 스테이트가 S고 내가 액션 A를 취했을 때 과연 environment는 나를 어떤 다음 스테이트로 옮기느냐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 모델이 우리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environment에 대한 모델이 주어졌다는 거는 그리고 추가로 reward function 어떤 state와 action에 대한 리워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즉 이거는 environment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떤 주어진 어떤 현재의 상태 S에서 어떤 A라는 액션을 그냥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environment가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테이트는 어떻게 바뀌었고 그거에 대한 리워드는 뭐다라고 이제 environment가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안다는 것이 바로 environment에 대한 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옵티멀 폴리시가 뭘지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해 내는 것이 바로 그냥 플래닝이에요. 그러니까 플래닝은 모델, environment 모델은 주어지고 그냥 옵티멀 폴리시만 계산하는 그 과정. 그거를 우리가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박스도 쳐놓고 예, 막 밑줄도 긋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어이, 이거. 오프라인 플래닝과 온라인 플래닝은 이제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일단 뭔가 우리가 이제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액션을 선택하기 전에 벌써 다 계산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래서 오프라인 플래닝은 뭐 우리가 이미 그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풀 폴리시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폴리시에 따라서 이제 실제 우리가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사전에 학습된 그 폴리시를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모든 공부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가서는 내가 이제 다 공부해 놓은 사전에 공부해 놓은 거를 바탕으로 그냥 이렇게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이제 오프라인 플래닝이다. 그러니까 온라인 플래닝은 뭐냐 하면 내가 결정을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결정을 어, 해야 되는 순간에 계속 베스트 액션이 뭔지를 갖다가 이제 그때그때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플래닝의 대표적인 예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value iteration이나 policy iteration이라는 이런 테크닉들이 오프라인 플래닝에 속하고요. 온라인 플래닝은 이제 대표적으로 몬테카를로 리서치 같은 것이 이제 온라인 플래닝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시험 보는 시험 공부의 예 비유를 하자면 온라인 플래닝은 뭐 공부는 이제 사전에 조금 했지만은 이제 이게 막상 이제 시험 문제가 주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푸는 것이 이제 좋은지.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갖고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온라인 플래닝이고요. 오프라인 플래닝은 이제 사전에 그냥 막 나올 만한 모든 문제를 그냥 다 막 풀어보는. 그러면 사실 좋기야 좋죠. 오프라인 플래닝이. 근데 이게 이제 오버헤드가 좀 큽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문제를 다 풀어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RL 세팅에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가능한 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어떻게 될지를 갖다가 다 공부를 해놔야 된다는. 온라인 플래닝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부만 있고 또 어떤 이제 새로운 스테이트들이 나오면 이제 그때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좋지? 그래서 그냥 그때 이제 로컬하게 계산을 하는.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가 엄청 많을 때 그때는 당연히 온라인 플래닝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스 바둑 같은 게 스테이트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게 뭐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셀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 그때 뭐 제가 2016년도에 이제 아마 바둑은 몇 가지 수나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뭐 하여튼 10의 뭐 하여튼 뭐 10몇 승인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스테이트들을 다 우리가 사전에 공부해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몬테카를로 리서치 같은 것은 이제 주로 뭐 바둑 AI에도 당연히 몬테카를로 리서치가 쓰이고요.
지금 오늘은 우리는 value iteration이나 policy iteration을 더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프라인 지금 얘기한 대로 액팅을 하기 전에 이제 모든 폴리시들을 완벽한 폴리시를 갖다가 다 계산을 해놓고 미리 이제 사전에다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다 플래닝을 갖다 해놨어요. 그래서 폴리시는 이제 이미 다 계산이 됐고 실제 이제 그 시스템이 디플로이 되면은 그럼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뭐 인바이러먼트하고 인터랙팅을 하면서 다시 뭔가를 업데이트하거나 계산을 할 필요 없이 이제 사전에 학습된 그냥 그 폴리시를 가지고 그대로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풋은 이제 full MDP가 인풋으로 주어지고 아웃풋은 이제 그거에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폴리시가 아웃풋으로 이제 계산이 된 거죠. 오프라인 플래닝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제 이그샘플에서도 봤지만 이제 벨만 이퀘이션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풀어서 사실 리커시브하게 이제 그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들을 갖다가 다 계속 계산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밸류가 계산이 되면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어떤 폴리시를 갖다가 취하는 게 좋은지를 갖다가 이제 또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액팅은 굉장히 빠른 편이야. 이미 다 폴리시가 컴플릿 폴리시가 다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액션을 취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빠릅니다. 뭐 그냥 그 폴리시 파이어 베이스에 대한 그냥 룩업 테이블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만 보고 액션을 취하면 되고요. 단점은 이제 사실은 그 많은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미리 계산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컴퓨테이션이 좀 헤비한 편이에요. 그리고 뭐 불필요한 스테이트들도 많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일단 오프라인에서는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다 그거를 방문했을 때 다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밸류를 계산을 하고 그래서 다 이제 이미 그 폴러스를 다 이제 계산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리소스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일단 이제 우리가 이 example을 볼 테고요. 특히 이제 아주 간단한 그 example을 통해서 폴러스 이터레이션과 이제 밸류 이터레이션은 또 조금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플래닝은 이제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서 그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플래닝을 갖다가 계속 해나가는 거고, 그냥 글로벌 폴리시를 갖다가 계산해 놓는 것 대신에 그 에이전트는 이제 현재 스테이트에서 지금 이제 몇 수를 갖다가 앞을 내다보고 그러고 나서 어떤 그 디시전을 내리는 것이 좋은지를 갖다가 계산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 스텝마다, 매 타임 스텝마다 계속 이 과정을 반복을 해요. 미리 다 개선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서 그래서 이제 인풋은 이제 뭐 current state 현재 스테이트가 뭔지 아웃풋은 next best action이 뭔지를 갖다가 그냥 계산을 해내는 거지 full policy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next action이 어떠한 것이 좋을지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look ahead search를 통해서 매 스텝마다 이제 우리가 이 Q value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내죠. 몬테카를로 리서치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뭐 DP의 리얼타임 버전도 있습니다. 리얼타임 뭐 DP라든지 롤링 호라이즌 플래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제가 몬테카를로 리서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장점은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굉장히 클 때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만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단점은 매 스텝마다 계속 플래닝을 해야 됩니다. 다 계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그러니까 이제 액팅이 이제 조금 오버헤드가 되는 거죠. 오프라인은 이제 사전에 다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액팅이 굉장히 빠르지만 온라인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계속 리플래닝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지만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상황에 따라서 오프라인 플래닝으로 갈지 온라인 플래닝으로 갈지를 갖다가 결정을 하고 쓰시면 됩니다. 뭐 그거에 대한 비교 테이블이고요. 어, 어쨌거나 얘네들은 다 그 environment에 대한 모델이 있어야지 사실은 됩니다. 즉 뭐냐? state transition에 대한 모델 그리고 또 reward function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simulate를 갖다가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small 또는 moderate한 케이스.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이 이제 더 좋고요.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굉장히 크다. 음, 그때는 이제 온라인이 사실은 조금 더 좋고요. 네. 뭐 이제 두 개가 약간 좀 섞여서 쓰는 뭐 하이브리드 메소드도 뭐 있기는 합니다만 뭐 일단은 그냥 오프라인의 대표적인 방법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딱 두 개를 아주 간단하게 비교하면 오프라인은 이제 사전에 플래닝을 한번 딱 끝내놓은 거예요. 다 이제 그러니까 environment에 대한 모델이 주어져서 full policy를 갖다가 딱 다 계산을 해놓은. 그걸 막 테이블로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플래닝을 한 번만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냥 이제 실제 디플로이 됐을 때는 이제 액팅을 갖다 하기 때문에 액팅 굉장히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온라인은 필요할 때 그때그때마다 플래닝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해야 돼서 액팅이 조금 이제 느리기는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policy iteration이나 value iteration 이제 이러한 방법은 이제 오프라인 플래닝이고요. 이거는 이제 DP를 이용을 해서 이제 플래닝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어제 이그젬플 다시 설명드려요? 아니면은 조금 더 심플한 이그젬플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릴까요? 어떠세요? 네. 이제 아주 엄청 간단한 이그젬플을 하나 생각했는데 잠시만요. 어, 어, 그게 있냐? 네. 일단 아주 간단한 토의 example입니다. 그래서 이제 policy iteration과 value iteration의 이제 뭐 차이를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두 개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policy iteration이라면 policy evaluation과 그리고 policy improvement 이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policy evaluation이라는 거는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밸류를 갖다가 일단 한번 그러니까 밸류를 한번 쭉 계산을 하죠. 벨만 업데이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밸류들이 다 계산이 됐으면 이제 이니셜 폴러스에서 그 밸류를 보고 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그 밸류를 향상시키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폴러스를 한번 임프루브를 하고요. 폴러스가 조금 임프루브가 됐으면 다시 그 폴러스에 따라서 밸류들을 다 또 그러니까 벨만 업데이트를 쭉 또 수행을 하고요. 다시 또 밸류가 업데이트 됐으면 업데이트된 밸류를 이용을 해서 다시 폴로시를 임프루브. 밸류 이터레이션은 이 두 개의 스텝을 그냥 한 방에 해서 쭉 밸류를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밸류, 옵티말 밸류를 쪽으로 컨버지 하게끔 이 두 가지 과정이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한 토익 example.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한 토익 MDP를 보면은 스테이트는 세 개입니다. S1, S2, S3라는 세 개의 스테이트가 있고요. 액션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A1, A2. 그리고 이제 리워드를 보면은 스테이트 S1에서 그럼 이제 사실 여기서는 일단 그 폴로시는 디터미니스틱한 폴로시입니다. 스토캐스틱 폴로시가 아니고 네.
자, 리워드는 자, 스테이트 S1에 있는 경우에 액션 A1을 취하게 되면은 리워드가 마이너스 1이고요. 액션 A2를 취하게 되면은 리워드가 5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만약에 스테이트 S1에서 액션 A1을 취하면 리워드가 마이너스 1이고 다시 자신의 스테이트 S1으로 돌아오는. 스테이트 S1에서 액션 A2를 취하면 리워드가 오고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트가 S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S2에서는 액션 A1을 취하건 A2를 취하건 리워드는 10이 되고 터미널 스테이트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S3는 터미널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뭐 리워드는 0이고요. 터미널 스테이트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이제 거기가 끝이에요. 네. 그리고 뭐 디스카운트 팩터는 지금 이거는 이제 에피소딕 세팅이기 때문에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는 그냥 갬마 이퀄 1 없습니다. 그냥. 자, 그럼 이러한 경우에 이제 옵티멀한 폴러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데요. 이건 뭐 그냥 눈으로 보면 금방 옵티멀한 폴러시가 뭔지 뭐 여러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이제 이게 알고리스믹하게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이퀘이션이 벨만 업데이트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어떤 이 스테이트 S의 value는 폴러시 파이를 갖다가 따라갈 때 이거는 잠시만요. 잠깐만 이게 식이 어떻게 됐었나? 예, 예, 요 식이야. 아, 네. 이, 이, 이 벨만 업데이트 이퀘이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벨만 업데이트. 즉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 이제 현재 스테이트가 S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두 개의 액션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A1이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A2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그러면 이제 A1이라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이제 뭐 next state로 가겠죠? 여기가 이제 next state가 되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리워드가 오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next state에서의 value를 가지고 현재 state S의 value를 백업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벨만 업데이트는.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이제 우리는 일단 이니셜 스테이트 아니 이니셜 폴러시를 보면은 지금 이제 이 example에서 이니셜 폴러시는 여기 안 써놨냐? 예, 이니셜 폴러시 여기다 써놨네. 자, 이니셜 폴러시는 뭐였냐 그러면은 이제 그냥 무조건 A1을 선택하는 것이 그냥 이니셜 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A1, A2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어느 스테이트에 있든지 그냥 무조건 A1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이니셜 폴러스였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S1, S2, S3에서 자, 그럼 먼저 S1에서 이제 우리가 멜만 업데이트에 의해서 밸류를 갖다가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S1에서는 실제 이제 A1을 선택하는 것밖에는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A1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리워드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next state로 가게 되면은 이제 뭐 A1을 선택하면은 이제 S1으로 돌아오니까요. 그러면 애초에 그 이 S1에서의 밸류는 0이었었잖아요. 지금 이니셜리 다 전부 다 0이고요. 이거는 이제 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0 그래갖고 이제 S1의 그 밸류는 마이너스 1으로 백업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0이었었다가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뭐 S2에서의 밸류는 어떻게 백업이 됐냐 하면은 S2에서도 이제 무조건 우리 지금 그 이니셜 폴리시는 무조건 액션 A1을 선택하는 거니까 A1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리워드가 10이죠. 그래서 10 플러스 그 다음에 next state는 S3로 갔고 거기서의 밸류는 어떻게 되느냐? 0이죠. 그래서 10이 됩니다. 그다음 S3에서는 뭐 그냥 A1을 선택하게 되면은 뭐 리워드가 0이고요. 그 다음에 S3에서의 밸류도 0이니까 0 플러스 0 그래서 여기는 0. 그래서 한 번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 10, 0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요 상태에서 우리가 폴러스를 갖다가 임프루브 한다. 이제 이게 우리가 업데이트한 밸류다. 폴러스를 임프루브 한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를 다 계산해야 되죠. S1일 때 뭐, 파이 S2일 때 뭐, 파이 S3일 때 뭐, 이 폴러스는 다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 파이 S1 이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밸류를 갖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이고 Q S1 자, 스테이트 S1이어서 그러니까 이 Q 밸류를 봤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가장 맥스가 되는지가 바로 이제 우리의 그 좋은 폴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QS1A QS1A가 뭐예요? 사실은 요 파트가 Q 밸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음에도 써놨네요. 자, 이 스테이트 S1 이거는 음, 자, 그러면, 아유, 여기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네. 자, Q, S1, A1, Q, S1, A2. 자, 이 값을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때가 더 큰지. 그러면 QS1, A1은 어떻게 됩니까? S1에서 액션 A1을 취하면, 그러면 리워드가 마이너스 1이었었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리고 다시 S1에서의 그 밸류. 아까 밸류는 이제 뭐 원래 이니셜리는 0이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QS1, A2는 사실은 이제 10이죠. 당연히 A2를 취하는 거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느냐? 파이 S1은 A1이 아니라 A2.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파이 오브 S2는 뭐 A1이나 A2나 상관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폴러스가 업데이트 됐죠? 그 업데이트된 폴러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 밸류를 갖다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음, 이것도 자, 현재까지는 이해가 다 되시나요? 네, 교수님 그 S1에서 네. A2를 취할 때 네. 그러면 O 아닌가요? 리월드가? 지금 그 다이어그램이세요?
네, 5죠. 네. 예, 그러면 아까 10이라고 하셔가지고 밑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주시면 아니야. 저기 S2에서는 아 S S2에서는 A1을 네네 취하면은 리워드가 10이죠. 네 맞습니다. 음. 아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음. 다시 그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보면 A1 마이너스 1, A2, 5, A1, A2 다 해서 10.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0으로 그냥 계속 돌아오는 거죠. A1, A2 다. 터미널 스테이트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를 했을 때 BS1이 마이너스 1이었었고 BS2가 10이었었고 BS3가 당연히 이제 0이고요. 자, 업데이트된 폴로시는 파이 S1은 이제 A1이 아니라 A2로 이제 바뀌었죠. 그것이 더 좋은 무브였으니까. 그리고 파이 S2는 마찬가지로 A1 또는 뭐 A2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시 여기서 이 업데이트된 폴로스를 가지고 벨만 업데이트에 의해서 이제 S1, S2, S3에서의 밸류를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S1에서 밸류를 다시 계산해 보면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S1인 경우에 지금 이제 폴로시는 A2를 취하는 거니까 그럼 리워드가 5가 5고 그다음에 S2에서의 밸류가 10이니까 이제는 이제 15로 되죠. 그리고 VS2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S2에서는 뭐 A1을 취하건 A2를 취하건 리워드는 10이고 그다음에 S3에서의 밸류는 0이니까 이거는 잠시만요. 10. 그리고 S3는 잠깐 맞나요? 네. 그럼 이제 이거 10. 그리고 뭐 S3는 이제 여전히 0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그 Q 밸류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S1에서 액션 어떤 거를 취하는 게 좋은지를 보기 위해서 그 Q S1 A1 그러면 이제 S1에서 우리가 여기서 Q 밸류를 보면은 Q 밸류는 어떻게 되죠? S1에서 이제 액션 A1을 갖다가 취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리고 다시 S1에서의 그 밸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S1에서의 밸류가 15였죠. 그러니까 14가 되죠. Q S1 A2를 보면 그러면 이제 S1에서 A2를 취하게 되면은 리워드 5가 오고 그다음에 S2에서의 그 밸류가 10이니까 이거는 15죠. 그러니까 여전히 S1에서 A2를 취하는 것이 더 좋은 액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컨버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제 잠깐 이거 좀 다시 예. 실제 이제 옵티말한 액션은 바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옵티말한 액션. 그죠? S1에서 이제 그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예? 우리가 가장 좋은 많은 리턴을 갖다가 얻게 되는 무브는 이겁니다. S2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S2에서 S3로 움직이고 이게 이제 그 옵티멀한
그 sequence of action.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제 이걸 value iteration은 뭐가 다르냐 하면은 벨만 옵티멀리티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랑 차이는 뭐냐 하면은 벨만 업데이트는 이렇게 된 거죠. 에버리징을 갖다가 한 거였었고, 그렇죠? 요번에는 이제 맥스를 갖다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버리징을 취했느냐, 맥스를 취하느냐. 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이거 Q밸류에 해당이 되죠. 때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밸류를 높이느냐. 그러면은 그 똑같은 이그젬플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이 밸류가 각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S1, S2, S3 그러니까 처음에 이니셜리 000에서 우리가 이제 벨만 옵티멀리티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5, 10, 0으로 바뀌고 또 한 번 하면은 이제 15, 10, 0. 그리고 이제 컨버지를 해서 이건 이미 이 계산은 이제 앞에서도 했습니다. 15, 10,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그 옵티멀 폴러스를 갖다가 익스트랙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Q 밸류를 보고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어떤 액션이 지금 앞에서 설명한 거하고 똑같이 Q 밸류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갖다가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policy iteration이나 뭐 value iteration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투 스텝으로 나눠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거를 싱글 스텝으로 합쳐서 하느냐. 네,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오프라인 플래닝 방법입니다. 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은 어떤 게 제일 감이 안 잡히는지 지금 질문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 갈수록 더 사각표로도 다시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이제 돈을 더블로 내셔야 돼요. 좋습니다. 뭐 한번 보죠, 그럼. 이게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몇 분의 얼굴만 보여요. 대부분은 아마 카메라를 이제 꺼놓은 상태니까. 그리고 이제 얼굴이 한 4분의 1만 보이는 분들이 있고요. 한 반 보이는 분들이 있고, 얼굴이 완전히 보이는 분은 한 몇 분밖에 없어요. 한 두세 분 정도?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얼굴 좀 이렇게 가리고 할까요?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를 사실 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하여튼 보이는 몇 분의 얼굴 표정을 봐서 추론을 해본 결과, 이게 잘 이해를 아직도, 이게 이 간단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냥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것보다 더 간단한 이그젠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최고로 간단하게 만든 이그젠플이고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이거를 만들고 나서 야, 이게 오늘은 이제 이 정도면 다 이해하겠다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이제 그 여러 가지 회의를 하다가 뭐 오늘은 보통 목요일 날은 제가 그래서 이제 집에도 좀 빠듯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에 들어온 게 한 7시 반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빨리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굶고서 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이제 밥을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물 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그냥 강의를 해서, 지금 전혀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밥 먹자마자 지금 갑자기 앉아서 강의를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각 이그샘플, 네.
이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어쩌면은 조금 다시, 근데 요게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이그샘플인데요. 뭐 별거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들을 갖다가 주어져 있는 MDP를 가지고 이 밸류를 이터러티브하게 개선합니다. 그러니까 벨만 업데이트라는 게 리커시브하게 그 밸류를 갖다가 업데이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 이제 넥스트 스텝의 밸류를 가지고 현재 스테이트의 밸류를 계산하느냐. 이제 그런 게 제일 혹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니 왜 지금 현재 스테이트의 밸류를 계산하는데 왜 하나 앞을 보고 어? 하나 앞을 보고 그때의 밸류를 가지고 왜 현재의 밸류를 업데이트하는지. 혹시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맞습니다는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게 제 생각에 처음 배우는 분들은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어제 질문도, 아니, 그냥 과거의 거를 가지고 왜 현재 거를 보통 업데이트하지, 이게 미래 거를 가지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맨날 이때까지 그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자 이제 히스토리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뭐 프레딕션이나 포캐스팅만 계속 익숙하게 이제 그런 문제만 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원 스텝 뒤에 거를 꼭 미래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제 왜냐 그러면은 일단 밸류라는 건 뭐예요? 내가 현재 스테이트,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로부터 뭔가 이제 어떤 계속 액션을 갖다가 취해가지고 딱 끝이 났을 때까지, 그때까지의 모든 리워드들의 합이 바로 밸류고 그게 리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 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해서 띵 들어가. 이게 이제 한번 끝. 그러면 이때 이제 밸류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럼 내가 이 움직이는 동안에 얻은 리워드들을 다 합한 것이 바로 셀 9번에서의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딱 한 번만의 움직임인데 사실 밸류라는 거는 그 모든 것들, 모든 이 무브먼트들의 다 평균을 또 원래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딱 하나의 패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랜덤하게 만약에 내가 움직인다면은 이 네 가지 방향을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랜덤하게 보면은 사실 나는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띵띵띵해서 바로 이렇게 또 빨리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다시 왔다 갔다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해서 한참 만에 또 뭐 랜덤하게 이제 만약에 내가 움직이는 폴로스라면 이러면 이 모든 케이스들을 다 합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는 트루 밸류가 되는 거죠. 응? 그러면 이제 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 enumerate 할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할지 그 probability 값들을 이제 우리가 다 아니까 그냥 이제 그 probability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데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은 끝나봐야 뭐 한 번의 패스라도 끝나봐야 우리가 밸류 리턴, 그러니까 모든 리워드들의 합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거죠. 현재 지금 내가 액션도 안 취하고 밸류들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번 내가 쫙 시행착오를 겪어봐야서 딱 한 번 끝을 봐야 내가 이제 그 시행착오에서 얻은 리워드들을 가지고 밸류를 한번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S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가지 액션을 위아래 오른쪽 왼쪽이죠. 자,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도 막 갈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여기서도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여기서의 무브도 엄청 많죠. 거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각각이 다 또 갈 수 있는 게. 그래서 끝을 보는 게.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의 평균을 갖다가 구하는 거예요. 얘네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패스들을 다 고려해 갖고 내가 밸류를 구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봤을 때, 아, 그러면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뭐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면 내가 대충 얘네들을 그냥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밸류들을 내가 안 되면 그것만 가지고 내 현재 밸류를 갖다가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넥스 스테이트에서 밸류도 또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얘는 그 밑에 단에 있는 애들 가지고 또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여기 끝에서부터 역순으로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야지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을 봐야 밸류를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미래에서 현재 값을 업데이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한번 쭉 내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끝을 보면 아 거기서부터 이제 역순으로 이 왜냐하면 이제 워낙 패스들이 무한대만큼 많기 때문에 그 모든 패스들을 다 고려해서 에버리징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원 스텝만 가서 아 여기서 한번 쭉 밸류들을 만약에 내가 근사적으로 얻을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내 스테이트의 밸류를 갖다가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개념이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비로소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이게 안 받아지면은 리인포스먼트 러닝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도대체 맨날 루커헤드는 왜 나오는지 뭔 말인지 왜 밸류를 꼭 저렇게 하는지 이제 이런 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이렇게 꼭 원 스텝 가서 걔네들의 밸류를 보고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 하는 거는 하나의 방법이지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고 매만 업데이트는 한 가지 방법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뭐 또 내일까지 보면 이거 외에도 한 서너 가지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다 우리가 밸류를 어떻게 근사적으로 잘 구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설명하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딱 원 스텝 가서 거기서의 밸류를 가지고 내 현재 스테이트의 밸류를 백업한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뉴럴 네트워크의 백프로파게이션과 같은 거다. 그렇잖아요. 백프로파게이션도 맨 마지막 아웃풋 노드에서 에러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역으로 쭉쭉쭉 오면서 계속 모든 것들이 업데이트 되듯이 뭐 이것도 백프로파게이션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오 맞습니다라고 하셨던 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이제 제가 막 이해했죠라고 막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마치 내가 이해됩니다라고 얘기 안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은. 예. 어떤 분 이제 실눈이 떠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실눈만 떠지면 돼요. 네, 실눈 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그 개념을 사실 처음에 잘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대부분 분들이. 근데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럼 도대체 리인포스먼트는 전반적으로 지금 하는 모든 설명들이 그냥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저도 리인포스먼트 러닝, 뭐 저는 리인포스먼트 러닝 배운 적이 없죠. 다 그냥 독학으로 공부를 했으니까요. 혼자서 이제 뭐 이 서튼 앤 바르토 책도 보고 뭐 저는 reinforcement learning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굳이 뭐 제 연구 분야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냥 궁금하니까 그냥 뭐 책을 보는 거죠. 근데 책을 읽는 거는 논문을 읽는 것보다는 훨씬 쉽죠. 책은 되게 친절하게 잘 써져 있잖아요. 제가 이 책을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선일보를 보는 정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너무나 제 자랑같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뭔가 일을 하면은 이제 이런 책을 읽는 거는 거의 소설책 읽는 거랑 비슷하게 읽을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몇십 년을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송영철님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경로를 다 하지 않고 한 쌤마다 역으로 가치를 계산해서 맞습니다. 그게 이제 DP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원스텝 가서 얘네들은 그 다음 스텝에서 다시 이제 백업을 하겠죠. 잠깐 10분간 브레이크를 가지고 다시 이제 어제 에그젬플을 다시 한번 이제 지금 이제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이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올라온 질문은 MDP와 벨만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여기 또 돈을 더블을 내셔야 되는 분 또 나오셨네요. 네. 어떻게 그 뭐 MDP하고 벨, 벨만을 줄여서 그냥 벨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잠깐만 다시 말씀드려요. 그럼 다른 분들도 다 괜찮으세요? 그럼? 그러니까 이 MDP를 보면은 원래 그 MDP 이제 정의가 있죠. 그 간단하게만 MDP를 얘기하면 어, MDP 얘기하면은 MDP는 어 잠시만요. 이게 왜 이제 됐네요. 일단 모든 스테이트는 마커프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현재 그래서 어디로 어느 스테이트로 이동할지는 오로지 바로 지금 현재 스테이트에만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과거에 어디에 있었던 그거는 이제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마커프 프로퍼티라는 거는 그래서 MDP는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APR 겜마 이렇게 이제 5개로 구성되어 있고 일단은 먼저 스테이트의 집합들 그러니까 뭐 스테이트가 몇 개 있는지 그러니까 셋하고 스테이트가 정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액션들은 몇 개가 있는지 set of action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environment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 두 가지예요. state transition. 그러니까 어떤 현재 state S에서 next state로 움직일 그 확률 값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내가 이 state가 아까 그 example에서 보시면은 잠시만요. 또 요 example 있잖아요. 이 example를 MDP 관점에서 보면 지금 S1, S2, S3 그리고 이제 이렇게 A1, 마이너스 1, A2, 5, 그다음에 A1, A2, 15고 이거는 이제 0. 그렇죠? 사실 이 트랜지션 다이어그램도 사실은 그냥 MDP를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MDP는
일단 set of state, set of action, transition probability, reward function, 그리고 이제 뭐 discounting factor gamma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요. 자, 일단 첫 번째 set of state라는 거는 지금 state는 딱 세 개 아니에요. S1, S2, S3. 요 이제 세 개고요. 그 다음에 set of action, action. 액션은 이제 지금 현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선택 A1 아니면 A2. 그 다음에 이제 이 transition probability들의 셋을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거죠. 자, S1에서 다시 S1으로 갈 확률인데 내가 만약에 A1이라는 액션을 취했으면 S1에서 A1이라는 액션을 취하면 S1으로 움직일 확률. 그러니까 이거는 A1을 취하면 이거는 그냥 1이에요, 지금. S1에서 A1을 취하면 그냥 무조건 S1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다 1이에요, 이 경우에는. 만약에 S1에서 A2를 취하면 S2로 가는 확률이 1이고요. S1 기분 S1 A2는 0이에요. S1에서 A2를 취했을 때 S1으로 가는 패스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0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들을 이제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리워드 펑션. 리워드 펑션은 SA 그 페어에 대해서 리워드가 어떻게 되는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R S1 A1은 어떻게 돼요? S1 A1은 마이너스 1이죠. R S1 A2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워드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R S2 뭐 A1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10이 되죠. 뭐 이제 이것도 다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리워드 펑션을 아니까. 예? 이제 이게 이 그 MDP예요. MDP라는 거는 이제 어떤 유한한 스테이트들이 있고 자 내가 거기서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은 그럼 리워드가 얼마 생기고 그다음에 어느 스테이트로 내가 움직인다는 것이 이제 사전에 결정돼 있는 겁니다. 뭐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뭐 여러분들한테 제일 익숙한 게 지금 뭐 금방 그릴 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어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집이에요. 홈이라는 스테이트.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출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피스. 오피스가 터미널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한번 오피스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 집에 못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이제 뭐 이 경우에 이제 뭐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뭐 뭐 걸어갈 수도 있고 뭐 버스도 있겠고 뭐 바이크도 있고 또 뭐 택시 그다음에 뭐 이제 그냥 자기 차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뭐 액션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 자동차로 간 경우에 아주 심플하게 그러면 뭐 이 리워드를 걸린 시간이라고 뭐 하면은 걸린 시간에 뭐 반비례한다고 하면은 자동차로 갔을 때가 제일 좋으니까 뭐 이거는 한 리워드 10, 뭐 걸어가면은 너무 오래 걸려서 뭐 리워드 마이너스 5. 하여튼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러한 것들도 다 이거는 이제 좀 더 뭐 더 뭐 디테일하게 이제 많은 스테이트들이 있고 해서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다 MDP인 셈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디시전을 내리는 그러한 그러한 대상을 모델링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MDP는.
그러니까 뭔가 디시전을 내린다는 거는 뭐가 필요하냐? 스테이트, 액션, 그 다음에 트랜지션, 그리고 리워드. 이 네 가지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뭐 gem마는 사실은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로서 이제 non terminate 되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해주기 위한 거고요. 사실 진짜 중요한 요소는 그 네 가지죠. state, action, 그 다음에 이제 transition, reward function. 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environment 모델을 뭐 만약에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한다면 우리가 주 타겟으로 학습하는 거는 그 transition probability, transition을 갖다가 주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합니다. 그게 제일 이제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그게 없기 때문에 뭐 스테이트가 몇 개인지 어떤 액션이 있는지 그거는 뭐 사실 러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문제에 따라서 이미 딱 정의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얻어내야 되는 거는 스테이트 트랜지션과 리워드. 근데 이제 많은 경우는 또 리워드 펑션도 이제 뭐 우리가 그 문제에 맞게끔 그냥 이렇게 디자인을 하죠. 리워드 펑션을 학습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reinforcement learning은 아니고요.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의 이제 어, 그 반대 방향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MDP가 이렇고 이제 멜만은 이 멜만은 이제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사실은 뭐 그 옵티말 컨트롤이라든지 RL 뭐 이런데 맨날 보면 그냥 우리가 이 밸류만 봤을 때 밸류라는 건 어떤 현재 스테이트가 만약에 스몰 s라면 거기서 또 출발해서 받게 되는 리워드들의 평균, 합의 평균값. 이제 이게 밸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디컴포즈를 하면은 이 갬마로 묶고 하면은 이제 이 RT 플러스 2부터 쫙 또 이제 이렇게 썸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가 GT였으면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가 GT 플러스 1이 되겠죠. 이제 T 플러스 1에서의 리턴 값이에요. 즉 다시 얘기해서 그러면 이래서 원 스텝 가서 거기서의 밸류를 알면 그거를 가지고 이 이미디어트 리워드하고 해서 현재의 밸류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멜만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푸는 건데 이거는 클로즈 폼 솔루션이 없어서 이제 그 리커시브하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퀘이션을 우리는 풀고 싶은데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푸는 거죠. 그래서 이걸 리커시브하게 VS는 뭐 RSA 그리고 갬마 그 다음에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게 있죠. A가 있고 이 expectation이니까 여기 쓰기가 어렵네. 아, 요것이 사실은 이제 이거에 이거 왜 이렇게 됐냐? 네, 요거를 다시 풀어서 써준 겁니다. 네, 아까 그 우리가 아까 그 example에서 그 value를 갖다가 업데이트. 그래서 사실은 이 벨만 이퀘이션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이걸 벨만 이퀘이션을 풀기 위해서 사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나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제 고안해낸 사람이 이제 사실 벨만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는 뭐 요 정도만 제가 네. 뭐 괜찮으세요? 네. 그럼 이제 그 example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example이 이제 조금 어제보다는 이제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policy evaluation example 이제 뭐 일단 그 value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계산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게 어, 전체 그 그리드로 나눠서 지금 이제 원래는 4x4 16개 그 그리드 셀이 있지만은 지금 쉐이드 된 것이 이제 터미널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넌 터미널 스테이트가 1번부터 14번까지 있고 지금 얘네들은 터미널 스테이트다. 지금 이제 이 문제에서는 스테이트라는 거는 이제 어느 셀에 있느냐가 이제 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액션이라는 거는 이제 이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이 네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개의 액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스테이트는 사실은 뭐 넘버링으로 하면 이제 S1부터 띵띵띵 S14까지 있는 거죠. 14개의 스테이트가 있고요. 자, 액션은 위로 움직이느냐, 아래로 움직이느냐, 왼쪽으로 움직이느냐, 오른쪽으로 움직이느냐 이제 네 개의 방향이 있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뭐 어떻게 움직이든 무조건 한 번 움직이면은 리워드가 마이너스 1이에요. 모든 트랜지션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옵티멀한 폴러시는 뭐냐 하면은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3번 셀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제일 단거리로 터미널 스테이트로 가는 것이 이제 이게 그 시퀀스 오브 베스트 액션이 되는 거예요. 옵티멀한 폴리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는 알죠. 13번이면 그냥 오른쪽으로 두 번만 움직이면은 터미널 스테이트로 가자. 네? 만약에 6번에 있다. 6번에 있다면 뭐 위로 갔다가 왼쪽 왼쪽.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다. 네. 근데 이제 이미 우리는 딱 보고서 알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옵티멀 폴러스를 그러면은 폴러스 이터레이션은 이제 어떻게 계산해 내는지를 이제 일단 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그러려면은 모든 스테이트들마다 밸류를 일단 계산을 해야 돼요. 밸류만 다 우리가 계산이 되면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좋으냐? 그거는 q 밸류가 이제 더 높아진 가장 맥스가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밸류를 계산하는 게 중요하고 밸류를 이터러티브하게 계산하는 것이 벨만 업데이트고 벨만 업데이트로서 밸류를 계산하는 것이 바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이다. 그럼 이제 이니셜 폴리시는 일단 폴리시가 있어야 그 폴리시에 따라서 밸류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니셜 폴리시는 네 방향 다 랜덤하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꼴하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이게 설명한 것이 우리가 이제 벨만 업데이트 이퀘이션을 보면 지금 다시 여기다 벨만 업데이트 이퀘이션을 써놨죠. 그러면 이제 이 현재 우리의 케이스 그리고 이제 유니폼 랜덤 폴로스니까 파이 A 기분 S는 모든 A에 대해서 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런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멜만 업데이트 식을 조금 더 간편화 시키겠습니다. 자, 일단 자 이제 멜만 업데이트 이퀘이션 써놨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현재 이니셜 폴로시는 어 파이 AS는 다 4분의 1, 4분의 1이에요. 모든 A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A에 대해서 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그냥 각각 다 4분의 1 곱해가지고 쭉 다 더하는 거니까 4분의 1을 그냥 앞으로 빼낼 수도 있죠. 파이 AS가 4분의 1이니까. 그리고 서메이션 A. 그 다음에 무조건 한 번 어떻게 해서는 움직이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그냥 현재 스테이트에서 움직이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게 터미널 스테이트로 가건, non 터미널 스테이트로 가건 무조건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더 심플리파이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디스카운트 팩터는 없습니다. 그냥 1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그대로 이제 이걸 써준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모든 a에 대해서 다 더해서 4분의 1을 곱하면 이 a가 네 가지니까 마이너스 1을 네 번 더하고 4분의 1 해주면 다시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그냥 요거를 계산한 것이 마이너스 1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분의 1 서메이션 a 그리고 서메이션 s 프라임 다시 이제 이거를 쭉 써줬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스테이트 s에서 뭐 액션은 이제 몇 개를 취할 수 있잖아요. 네 가지 중에 하나. 근데 어차피 어떤 스테이트로 가는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을 다 취해주면 그 프로바빌리티를 합하면 무조건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S에서 S 프라임으로 움직이는데 뭐 이 액션을 취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이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 이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 네 가지의 가능한 액션들이 있는데 그 프로바빌리티를 다 하면 그냥 무조건 1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1.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메이션 A 그리고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는 1이니까 이거를 다시 써주면 이제 이렇게 심플해집니다. 즉 현재 스테이트의 밸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1,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트의 밸류들의 썸이다. 이게 이제 벨만 업데이트.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서 계산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니셜리 모든 스테이트들의 밸류는 다 0이라고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0으로 다 이렇게 채워졌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터레이션. 그 이제 각각 1번부터 14번까지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밸류를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S5 다섯 번째 스테이트의 밸류를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1 그리고 이제 next state S 프라임의 밸류들을 갖다가 다 합치는 건데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개가 가능하잖아요. 어디를 가든 거기 움직인 다음에 스테이트의 밸류는 다 0이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어차피 0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0 그냥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케이스는 S1, 자, S1을 볼까요? 그러면 여기. 얘도 여기서 이렇게 위로 움직이면은 그냥 갔다가 삥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움직여도 이렇게도 움직여도 이렇게도 움직여도 어디로 가건 움직인 다음에 그 스테이트, 그 셀의 밸류들은 다 0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0 그래서 모든 그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모든 스테이트들의 밸류는 이제 마이너스 1로 백업이 되는 거예요. 0에서부터. 그럼 이제 다 이제 또 이렇게 백업이 됐죠? 이제 한 번 더 이터레이션을 또 합니다.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이제 전부 다 마이너스 1인데 자, 예를 들어서 다시 S5를 보면은 S5를 보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1 그리고 이제 B of S 프라임들의 썸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S5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움직임이 있으니까 각각 움직였을 때 밸류들이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그렇죠? 그거에 각각 4분의 1이 이제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다시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래서 이제 S5는 밸류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백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S5랑 똑같은 케이스들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움직였을 때 터미널 스테이트로 가지 않으면 한번 움직여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얘도
띵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가면 어차피 S5나 똑같아요, 값이. 똑같은 케이스죠. 근데 이제 달라지는 게 어떤 케이스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S1 같은 경우 얘는 보면은 자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뭐 그냥 마이너스 1이에요. 밸류가 이렇게 움직여도 움직인 다음에 밸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움직여도 밸류는 마이너스 1 근데 터미널 스테이트로 가면은 B of S 프라임이 어떻게 돼요? 0이죠. 여기서는 밸류가 0이니까. 그래서 쭉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0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서 마이너스 1.75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케이스는 어디냐? 하면은 하나의 무브가 바로 터미널로 가는 케이스. 그러니까 얘네들이에요. 얘, 그 다음에 얘, 얘, 얘. 이 네 개는 마이너스 1.75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 1.75, 마이너스 1.75, 마이너스 1.75, 마이너스 1.75.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2.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컨버지 할 때까지 일단은 이터러티브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버지를 하면 그 값이 쭉 하면 대략 이제 이렇게 쭉 많은 횟수가 진행이 되면 이렇게 되는 이렇게 이제 값이 채워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이 폴러시를 이제 다시 좀 임프루브를 하는 겁니다. 이 밸류들을 보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을 때 그럼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Q 밸류가 가장 커지느냐 하면 뭐 리워드들은 다 무조건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움직이든지 다 똑같고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다 4분의 1씩 해갖고 뭐 어디에요 지금 각각의 이제 움직이고 나서 거기에서의 밸류들을 다 더하는 거니까 보면은 사실은 마이너스 8.4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면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밸류가 마이너스 8.4고요. 이렇게 가면은 마이너스 6.1이 되고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어떤 게 밸류가 제일 큰 거예요.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게. 밑으로 가도 마이너스 8.4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거잖아요. 밸류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네 방향이 다 이꼴한 게 아니라 이제 한번 우리가 임프루 옵티멀한 폴러시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제일 좋아요. 이 밸류들을 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폴러시를 이제 익스트랙트 추출할 수가 있는 거죠. 밸류들 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밸류들이 추출이 됐으면 다시 이 폴러시를 가지고 이 폴러시를 가지고 이게, 이 폴러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밸류들을 다 계속 리커시브하게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다 업데이트하고 그거로부터 다시 또 폴러시를 익스트랙트하고 다시 또 업데이트된 폴러시를 가지고 다시 또 이터러티브하게 밸류를 계산하고 이런 과정이 변화가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가 찾은 옵티멀 폴러시가 이제 이렇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그냥 네 방향 다 4분의 1씩 하는 이니셜 폴러시로 출발을 했지만 이제 옵티멀 폴러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 셀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 건지를 나타내죠. 이제 조금씩 이해가 이제 되시죠? 아이고, 네.
자, 응?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어제 몬테카를로 메소드를 설명했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하도 지금 이 앞에 이그샘플하고 다시 또 플래닝 설명하느라고 지금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쓰다 보니까 지금 어제 그러고 했던 내용이 이제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이런 개념에 익숙해지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저 뒤에 사실은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이제 뒷부분의 어드밴스드 메소드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기가 되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좀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현재는 이제 이런 기법들이 쓰인다 하고 빨리 넘어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제 이 reinforcement learning만 가지고서 너무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근데 이제 처음 배울 때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개념들을 먼저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드밴스 된 것들은 좀 감을 잡으면 이제 뭐 그때 좀 혼자서도 좀 이제 공부하고 그러면 되죠. 근데 이 기본적인 개념들을 감 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뭐 책을 보고 아니면은 그냥 뭐 어중간한 강의들을 듣고는 사실 감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감을 잡으면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뭐 좀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제 어떤 특정한 방법을 알고 싶으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혼자서 이제 조금씩은 할 수가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아니 뭐 우리가 어제 일부분 봤지만은 뭐 몬테카를로 메소드가 기억나세요? 이제는 그러니까 플래닝 파트에서 뭐 밸류 이터레이션, 폴리시 이터레이션 이제 이런 것들은 MDP가 주어지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밸류를 계산했습니다. 근데 실제는 environment에 대한 MDP가 주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어떻게 뭐 누가 environment 자연에 대한 MDP를 우리한테 제공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 뭐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시행착오를 한 그 에피소드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게임을 100번 했으면 100번의 에피소드만 이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밸류를 계산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 문제들은 다 이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밸류를 어떻게 근사적으로 계산하느냐? 몬테칼로 메소드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이 밸류라는 거는 expected return이죠. 밸류는 사실은 밸류라는 거는 expected return인 셈이에요. 어떤 스테이트 S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렇죠? 어떤 스테이트 S로부터 출발을 해서 생기는 expected return이다. 그러니까 뭔가 expectation을 취해야 돼. expectation을 취하려면 우리가 probability를 알아야지 expectation을 취하는데 그 probability는 environment만 알고 있어요. 그건 environment의 behavior에 대한 probability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expectation을 엠피리컬하게 엠피리컬한 민으로서 이제 우리가 대신 계산을 한다. 그럼 이제 엠피리컬한 민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에피소드만 있고 어제 한 거는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한테 에피소드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밸류를 계산하고 싶어요.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 그러니까 모든 스테이트들의 밸류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에피소드 하나를 먼저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에피소드에서 스테이트 S가 처음 방문됐을 때, 그때 이제 이 카운터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때 이제 처음 방문됐을 때 이제 그 에피소드에서 리턴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expected return이 아니에요. 그냥 return. 그 리턴 값이 GT니까 그거를 이제 D of S나 N of S는 처음에 다 0으로 이니셜라이즈 됐고 그거를 이제 D of S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에피소드 또 거기서도 스테이트 S가 처음 방문이 됐다면 그때 이 리턴 값을 계산을 해서 또 D of S에 넣고 카운터 N of S도 하나 늘리고 그래서 이제 10개 에피소드가 있는데 모든 에피소드에서 스테이트 S가 다 방문이 됐으면 각각 처음 방문됐을 때 리턴 값들을 다 더하고 그거를 10으로 나누게 되면 그게 이제 empirical mean이죠. empirical mean of 그다음에 return의 어떤 그냥 평균 값이죠. 그걸 V of S로 이제 쓰는 거예요. every visit은 이제 처음 방문됐을 때 리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방문될 때마다 리턴 값들을 계산합니다. 뭐 그 차이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떠한 시퀀스가 있습니다. 뭐 x1, x2, x3에서 이제 어떤 쭉 시퀀스가 있으면 이제 그거의 평균값.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x1, x2 하다가 이제 쭉 해서 xk 그리고 xk 플러스 1 이런 식이면 일단 우리가 xk까지의 평균값을 보면은 xk까지의 평균값을 뮤 k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k분지 1 그리고 그냥 k까지 더해서 k분지 1을 곱하면 되죠. 자, 그럼 음,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K 플러스 1까지를 일단 여기 슬라이드는 K 얘를 이제 K 마이너스 1에서 K로 했는데 아니면은 요렇게 바꾸겠습니다. 잠시. XK 마이너스 1, XK 그리고 이제 쭉쭉쭉 더 들어가면 자, 여기 XK까지의 일단 평균값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XK까지 사용을 한 평균값은 xk-1까지만 이용을 해서 구한 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뮤 k-1에서 우리가 뮤 k 값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인크리멘탈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수식을 다시 써보면 이거 또안 움직이네요. 잠시만요. 아이고, 예. 여러분들은 요새 뭐 어떤 드라마 제일 많이 보세요?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그래서 제일 재미난 게 뭡니까? 저는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냥 막 일하다가 이제 머리도 식힐 겸 많이 보는. 여러분들은 뭐 어떤 거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옛날 사극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가끔 유튜브만 보세요? 그럼 텔레비 전혀 안 보시나 보네요. 네. 그 유명한 K-팝 데몬 헌터스 그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젊으신가 보네 그거를. 근데 그 노래들이 되게 저기 유명하죠. 좀 그 노래만 저는 유튜브에서 좀 본 것 같고요. 착한 사나이, 미친 맛집, 어제 막내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 막내가 나이가 어떻게? 음, 막내가 뭐 20살 막 이런 건 아니죠. 막내 8살이요? 귀여울 때네요. 음,
근데 그 데몬 헌터스인가 뭔가 하여튼 그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래도 재벌집 막내 아들은 너무 옛날 거 아닌가요? 예. 어, 응답하라 뭐 그거 아니에요? 응팔이? 그것도 옛날 거 아니에요? 응답하라. 아니 근데 제가 그 응답하라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 있죠. 좀 더 제일 오래된 거. 그거 보면은 제 그 젊었을 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가 좀 비슷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80년 초에 학번이기 때문에 어, 그 응답하라 처음에 옛날 거 봤을 때 그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신촌의 독수리다방이 워낙 그 옛날에 유명했거든요. 그리고 그 제 지금의 와이프는 그 옛날엔 제 여자친구였지만은 신촌에 옛날에 살았기 때문에 신촌도 많이 갔었고 하여튼 또 내 친구들 뭐 연대 다니는 친구들도 있기도 했고 그때는 뭐 연대 앞도 많이 가고 술 마시러도 연대 앞 같은 데 이제 많이 가죠. 그때는 홍대 앞에는 뭐 거의 없었어요. 그냥 이제 오히려 이제 연대 쪽이 더 많았었고 그래서 뭐 하여튼 독다방이라고는 워낙 유명한데 지금도 아직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음. 음. 이게 왜 아직도 지금 안 켜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니? 이게 제 아이패드가 이제 조금 너무 오래돼 갖고 얘가 약간 점점 좀 이제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K까지의 민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K분지 아이고, K분지 1 그리고 이 서메이션을 i는 1부터 k-1까지만 이제 서메이션을 하고 나머지 하나만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면 되죠. 그러면 이 k-1까지만의 서메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k-1 곱하기 뮤 k-1이에요. 그렇죠? 그 플러스 xk가 이렇게. 그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를 갖다가 다시 풀어서 써주면 요거를 그러면 이거는 아, 일단 뮤 k-1 요거 앞으로 뽑아내고 나머지를 집어넣으면 k분지 1 곱하기 xk 뮤 k-1. 그러니까 이제 그 k-1까지의 민 값을 가지고 새로 xk라는 값이 들어오면 인크리멘탈하게 뮤 k 값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전액 민가 플러스 k분지 1 그리고 xk 마이너스 전의 미인값과의 차.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몬테카를로 업데이트를 이제 인크리멘탈하게 이제 그러면 이 스테이트 st가 이제 각각 리턴 값이 g of t되면 그러면 그때 그 스테이트에서 이제 카운트 하나 증가시키고 그럼 밸류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느냐 그러면 바로 아까 이제 GT 값이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 전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마치 아까 그 뮤 K-1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에버리지 값이니까요. 밸류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의 에버리지 값을 빼서 그 전에 에버리지 값.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요거를 이제 이 그대로 아이고 요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UK-1 대신에 이거는 이제 GT GT면은 아니죠 value 평균값이니까 ST에서의 value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XK라는 거는 여기서 이거는 이제 새로 들어오는 값이니까 그때 리턴 값 GT. 그게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요거는 꼭 굳이 카운터로 안 하고 이제 어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컨스탄트 값으로 이제 대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어떤 현재 ST라는 스테이트가 만약에 리턴 값이 GT라면 그 밸류를 어떻게 업데이트 하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밸류 값에다가 그 리턴과의 차에 어떤 러닝 레이트 알파를 곱해준 것만큼 이제 더해주면 그럼 다시 밸류가 백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몬테카를로에서 이제 인크리멘탈하게 업데이트. 그래서 자 이제 이거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temporal difference learning,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이 이제 진짜 굉장히 그 많이 쓰는 중요한 파트인데 이제 이게 이 아이디어가 바로 이제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에 이제 쓰이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이제 오늘 조금 이렇게 약간씩 실눈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내일은 이제 훨씬 빠르게 이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이고 주주주주주 이제 이렇게. 네. 잠시만요. PD 엑스포트 안에 파일들이 쌓이면 느려지거나 동작이 어려우니 다큐멘트 안에 파일을 두고 실행하면 굉장히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토요일 날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음. 아니, 하도 이게 이제 오래 떠서 뭔가 많이 쌓여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지하철에 앉아갖고 그 PDF 파일을 연 다음에 과거에 열었던 거를 갖다가 일일이 매뉴얼하게 하나하나 지우는데 목적지까지 다 도착할 때까지 다 못 지웠어요. 그래서 한 지하철 몇 번을 타고서 계속 그거를 지웠는데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이제 아마 내일은 뭐 temporal difference learning, Q learning, 뭐 salsa, 뭐 이런 것들 이제 쭉쭉쭉쭉쭉 나가서 DQN까지도 그냥 뭐 내일 쫙 아마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내일은 그 value based 아래를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제부터는 좀 이제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조금씩 감을 잡았습니다. 네.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오늘 사각 박스는 참 좋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다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 다시 이그샘플을 만들고 목이 쉬어라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돼야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네. 먼 훗날 아마 이제 아실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네. 아직은 잘 모르실 겁니다. 네. 사과 한 박스요? 뭐 사과 한 박스에다가 뭐 5만 원짜리로 다 챙겨서 저기 이렇게 드라마 보면은 사과 한 박스에다가 이렇게 5만 원짜리 뭐 다 채우고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 사과 매일 그 아침마다 사과 먹거든요. 제 와이프가 매일 사과 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이제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